각 시대별로 어떤 생물들이 번성을 했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내용을 공부를 어느 정도 한 80% 윤곽을 다 잡았기 때문에 이제 세세한 부분만 외우면 돼. 가장 큰 흐름으로 선 캄브리아대 어떤 생물이 번성했다. 여기서부터 정리를 다 했었잖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선 캄브리아대는 어떻게 했어? 최초의 광합성 생물인 남조류, 남세균이 번성을 했고, 그 다음에 식물은 그게 진화해서 다세포 생물, 이제 해조류가 번식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동물은 뭐? 해면동물이나 연체동물, 뼈나 단단한 부분이 없었지? 그래서 이걸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 그랬어. 그러다가 고생대 들어가면서 폭발적으로 번성을 해서 고생대 초기에는 곤충류, 뭐 삼엽충, 겉껍질이 딱딱한 이거를 외골격이라고 하지. 이런 생물들이 번성을 했고, 그 다음에 동물은 그게 이제 어류로 진화를 하고 마지막에 고생대 말에 양서류가 나타나. 그리고 중생대 때는 뭐 파충류의 시대, 신생대 때는 조류 포유류의 시대. 자, 기억이나? 식물들은 어떻게 돼? 처음에 광합성 세균에서 해조류, 그 다음에 이제 고생대 중기 정도 되면 오존층이 형성되면서 육상으로 올라오지. 올라오면서 양치식물이 고생대 말에 번성을 하게 돼. 그 다음에 중생대 때는 겉시식물, 신생대 때는 속시식물. 요 흐름을 딱 머릿속에 잡고 있어야 돼.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제 하나씩 세세하게. 선 캄브리아대 화석을 한번 보자고. 일단 발견되는 화석이 거의 없다. 이유는 세 가지. 머릿속에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주관식으로 많이 낸다고. 일단 개체수가 너무 적다. 그 다음에 몸에 단단한 부분이 없다. 뭐 해면동물, 연체동물 이런 거였어. 그래서 화석으로 남기가 힘들다. 그 다음에 오랫동안 지각변동을 받았기 때문에 중간에 지각변동에 의해서 유실될 확률이 많다. 그래서 화석이 별로 많지는 않다. 유일한 화석이 있다 그랬죠? 동물의 화석. 아, 유일한 화석이 아니네. 두 가지가 있네. 동물의 화석도 있고, 그 다음에 광합성 세균류의 화석도 있고.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자. 최초의 생명체는 육지에서는 살 수가 없었다 그랬어. 오존층이 없었기 때문에 자외선을 차단 못했어. 자외선은 생명체가 직접 닿으면 어떻게 되냐면 세포가 파괴돼 버려. 자외선은 아주 에너지가 강한 파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초에는 다 바다 생물이었어. 그래서 바다에서 최초의 생물이 출현을 했다. 자, 그리고 최초에 이제 생명체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단세포부터 생명체가 탄생을 했어. 그리고 이 단세포 생물이 조금 진화를 하면서 광합성을 하기 시작해. 그게 뭐냐면 남세균이죠. 남세균. 시아노박테리아 그랬어. 시아노가 무슨 뜻이라고? 사이안. 영어 사전 찾아보면 사이안 그러면은 청색, 남색을 뜻하는 거야. 박테리아는 세균을 뜻하는 거고. 그러니까 시아노박테리아를 한국말로 해석하면 남세균이 되는 거야. 이게 뭐라고? 최초의 뭐다? 최초의 광합성 생명체. 최초의 광합성 생명체다. 광합성 생물이다. 이렇게 알아두라 그랬지. 어쨌건 세균이니까 이거 다세포야. 단세포야. 세균은 단세포야. 이거 단세포입니다. 처음에 그래서 단세포 생물이 먼저 탄생을 했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진화를 하게 되면서 이제 다세포 생물이 출현을 하게 돼. 아, 중간에 하나 빠졌네. 이 남세균이 화석으로도 남아. 이 조그만 세포, 단세포가 어떻게 화석이 될까? 요거 세포 하나가 화석이 되지는 않아. 이 남세균이 더덕더덕 붙어. 자기들끼리 막 붙어가지고 바위처럼 단단하게 군체를 형성을 해. 그래서 여기에서 얘가 화석으로 남아가지고 뭐가 되냐면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돼. 스트로마톨라이트 그러면 요거는 남세균이 죽어서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바위처럼 생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지구 최초의 화석이야. 쓰세요. 지구 최초의 화석.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우리나라에도 많고 세계 각국에 각 지역에 많이 남아있어. 지구 최초의 화석이고 광합성 생명체인 남세균이 죽어서 붙어가지고 여러 겹으로 쌓여서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요걸 암기를 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진화를 하겠지. 그래서 다세포 생물이 출현해가지고 동물의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
에디아카라 동물군이 출현을 하지. 이 에디아카라 동물군은 해면 동물이나 연체 동물을 말하는 건데, 해면 연체 동물. 예를 들면 해파리, 오징어, 꼴뚜기, 문어 이런 거 몸에 단단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바닷속에 비교적 좀 어느 정도 번성을 했지만, 많이 번성을 했지만 몸에 단단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화석으로 남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런데 유일하게 호주의 에디아카라는 지역에 흔적만 남아있어. 그래서 이걸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 그래. 그러니까 에디아카라 동물군 그러면 선캄브리아 시대에 등장했던 다세포 생물의 흔적 화석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다세포 생물은 연체 해면 동물이었다. 자, 그림을 한번 봐보자고. 그러면 요게 선캄브리아대 시대의 자연 환경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야. 상상도야. 실제 모습은 아니지. 상상한 거야. 뭐야? 어디에 있어 지금? 전부 다 바닷속에 있지? 바닷속에 어떤 그림을 그려놨는가 보자. 요거 해파리죠? 해파리. 이건 뭐야 이거? 바로 해면 연체 동물 말하는 거지? 에디아카라 동물군을 그림을 그려놓은 거야. 자, 생물이 진화를 할 때는 최초의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진화를 하게 돼. 근데 다세포는 또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그럴 거야. 어?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요렇게 진화를 하게 될 거야. 하나는 식물로 또 하나는 동물로 진화를 할 거야. 그러면 동물 다세포 생물은 아까 이야기했던 해면 연체 동물 요런 거고, 식물 다세포 생물은 뭐가 되겠어? 해조류가 된다고. 해조류. 우리가 반찬으로 많이 먹는 미역이나 다시마 요런 다세포 생물이 단세포로부터 진화를 해서 이제 요런 걸로 변화를 하게 돼. 그래서 그림 봐봐. 뭐 그려놨어 이거? 뭐가 심어져 있네? 자라고 있네? 이거 뭐야? 해조류죠? 해조류. 그래서 선캄브리아 시대의 바닷속의 환경을 상상도로 그린 그림에서 이게 뭐다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특징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지. 알겠죠? 단세포 생물이 다세포로 진화를 하면서 식물은 해조류, 동물은 해면 연체 동물로 진화를 하게 된다. 그래서 얘들은 다세포가 된다. 됐죠? 자, 선캄브리아 시대는 이 정도만 정리를 하면 돼. 됐습니까? 자, 필기할 건 필기해야 돼. 자, 이제 고생대로 넘어가 볼게. 고생대로 가보자. 왜 안 넘어가나? 자, 고생대. 선캄브리아 시대까지는 개체수가 적었다 그랬어. 그런데 고생대부터는 폭발적으로 해양생물의 수가 증가를 하게 됐어. 폭발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고생대부터는 생자를 붙여, 생자. 생자라는 말이 생물할 때 생자야. 그래서 생물에서 갑자기 늘어나니까 이제 그 지질시대를 생자로 붙여서 고생대다. 이렇게 명칭을 붙인 거지. 그리고 육상생물도 출현을 했어. 고생대 초기는 아니고, 언제부터? 고생대 한 중기부터 뭐가 생겨가지고. 아까 그 광합성 생명체, 남세균도 있지만 해조류가 막 번성을 한단 말이야. 그럼 해조류는 광합성을 많이 하잖아. 최초의 지구에는 산소가 없었어. 그런데 이 광합성 식물들이 광합성을 많이 하면 산소를 많이 만들어낸다고. 그래서 이 산소가 대기 중에 널리 퍼지게 돼. 그럼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 산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산소는 O2잖아. 근데 요게 세 분자가 모이면 뭘로 변해? O3 요렇게 변하지. 요건 뭐야? 오존이죠. 오존. 오존 분자고 요거는 산소 분자야. 똑같은 O 원소로 돼 있지만 두 개 결합하면 산소 원자, 산소 분자. 세 개 결합하면 오존 분자가 돼. 그래서 이 오존 분자는 어떤 역할을 한다? 얘는 자외선을 차단하지. 얘 자외선을 잘 흡수해버려 얘가. 그래서 자외선을 딱 막아주니까 드디어 육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네. 꾸역꾸역 올라왔어요. 육상생물이 출현을 했는데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게 오존층의 형성. 오존층이 형성됐고 요 시기가 고생대 중기 정도 돼. 고생대 중기에 이제 출현을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고생대 말에 이제 번성을 하게 돼. 고생대 말에 번성했던 육상 생물들이 뭐 있어? 동물은 양서류. 양쪽에 다 서식한다. 그래서 양서류라 그랬어요. 어디? 물에도 살고 육지에도 살고. 육지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물이 많이 필요해. 개구리 같은 거 있잖아. 물하고 육지로 왔다 갔다 하잖아. 식물로 치면 뭐 양치식물. 그래서 고생대 말에 얘들이 굉장히 많이 번성을 했어. 고생대 말에 번성한 식물들. 중기에 육상으로 올라와서 고생대 말에 번성을 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양치식물은 고사리류. 자, 고사리 어디 많이 살아? 습한 지역에 많이 살아. 아직 얘도 마찬가지로 육지로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습지에 사는 거야. 근데 이 당시에 양치식물이 있잖아. 고사리처럼, 고사리하고 똑같은 종이긴 하지만 고사리처럼 이렇게 작지가 않았어. 굉장히 컸어. 높이가 한 20에서 30m. 둘레는 한 3, 4m. 이런 것들이 지구 전체에 막 많이 널리 퍼져 있었다고. 기후가 따뜻해져가지고. 얘가 집단으로 땅에 묻혀서 썩었어. 그래서 뭐가 됐어? 석탄이 된 거야, 석탄. 이 양치식물이 대량으로 묻혀서 뭐가 됐다? 석탄층을 형성했다. 그래서 지구상에 석탄이 굉장히 많거든. 지구 어디나 곳곳에 막 석탄이 많이 발견이 돼. 석탄층이 많아. 이거 초기에는 산업혁명 초기에는 이 석탄을 캐가지고 많이 사용을 했지. 캐도 끝이 없네. 요즘에는 안 캐. 왜? 오염물질이 너무 많이 나와. 그래가지고 잘 안 써. 아무튼 산업혁명 초기에는 석탄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돼서 양치식물이 땅에 묻혀서 된 거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한번 봐볼게. 여기 말기에 삼엽충, 방추충 등의 생물의 대멸종이 있었다. 생물의 대멸종. 왜 멸종이 됐을까? 이 당시에 물론 육상 생물도 있었지만 삼엽충이나 방추충은 얘들은 해양 생물이야, 해양. 해양 생물들의 대멸종이 있었어. 왜? 바다가 사라져가지고 바다에 살던 게 죽은 거야. 이 생물들은 바다 중에 깊은 바다가 아니라 얕은 바다에 많이 살아. 생명체는 얕은 바다, 갯벌 이런 데 많이 살거든. 깊은 바다에는 개체수가 적어, 종도 적고. 이런 것들도 대부분 해안선 근처에 많이 살았다고. 그런데 판게아가 형성이 되면서 대륙이 딱 붙어버렸어. 그러면 대륙과 대륙 사이에 있던 바다가 사라지지? 해안선이 사라져 버렸다고. 그러면 거기에 서식하던 이런 생물들도 대량으로 멸종을 해버린 거야. 여기서 뭐하고 관련이 있다? 고생대 말의 해양생물의 대멸종은 판게아 형성하고 관계가 있다. 판게아 이야기 해줬지? 저번 시간에 고생대 말에 형성됐던 거대한 대륙. 중학교 때도 배웠어, 근데. 거대한 초대륙을 판게아라고 하지. 됐죠? 그 다음에 해양생물의 무척추동물 뭐 이런 거는 눈에 봤을 거고, 여기 완종류라는 용어가 나왔네. 요거 조개류 말하는 거야, 조개류. 느릴 완, 발족자 이렇게 써. 조개 어떻게 움직여? 바위에 붙어가지고 천천히 움직이잖아. 이런 걸 완종류라 그래. 삼엽충, 방추충 이런 거는 고생대 표준화석으로 외우라 그랬지? 그리고 갑주어도 있고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요 정도에서 알아두면 되고, 자, 그리고 거시식물이 출현을 했다라고 쓰였네? 거시식물은 언제 번성을 했던 식물이야? 중생대 번성한 식물이지? 그럼 중생대 번성하려면 언제 출현해야 돼? 그 전에 출현해야 되겠지. 그래서 고생대 때 출현한 거야. 고생대 말에 출현했다? 고생대 말에 출현했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그리고 여기 또 상상도야. 상상도 한번 잘 보자고. 요거 바닷속에서 누가 뭐 세모처럼 생겨가지고 헤엄치고 있네. 요거 뭐야? 삼엽충. 이죠? 눈에 보이는 거 다 쓰자. 요거 뭐야? 이거 뭐처럼 생겼어? 조개류지? 조개처럼 생겼지? 요게 바로 완종류. 그 다음에 이거 뭐지? 요거 뭐처럼 생겼어? 동글동글 잎이 이렇게 말려 있는 거 있잖아. 고사리잖아, 고사리. 고사리류야. 거대한 고사리. 거대한 양치식물. 양치식물을 그림에 표기를 해놓은 거야. 그리고 겉이 딱딱한 생물체도 태어났다 그랬지?
해양에서는 삼엽충, 그 다음에 육지에서는 곤충류가 이렇게 생긴 거야. 곤충류. 이런 거 번성을 한 거지. 됐죠? 상상도 보고 어느 시대다 하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생대로 넘어가 볼게. 중생대는 비교적 이제 간단하지. 공룡 암모나이트가 번성을 했었고, 또 하나 고생대 표준화석 또 뭐 있어? 시조새도 있죠, 시조새. 근데 얘들이 역시 말기에 멸종을 해버렸대. 표준화석은, 그 시대 표준화석은 당연히 그 시대 말기에 다 멸종을 해. 그리고 그 다음 시대에는 생존하지 않지. 그래야 그게 표준화석이 되는 거지. 그 화석이 나타나면 어느 시대다라고 알려면 그 시대에만 딱 생존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생물들은 당연히 말기에 멸종이 있어야 돼. 그래서 공룡, 암모나이트 등의 생물의 대멸종이 있었대. 공룡이 말기에 왜 죽었어? 중생대 날씨가 추워져서 죽었나? 중생대는 가장 온화한 시대였다 그랬지? 가장 온화하고, 가장 온화했어. 하물며 뭐도 없었어? 빙하기도 없었어. 빙하기도 없는 가장 온화한 시대였어. 근데 왜 죽었어? 춥지도 않은데? 운석이 충돌한 거지? 소행성이 충돌했어. 커다란 소행성이 충돌해가지고 꽝 하고 충돌해서 그 충격에 의해서 깜짝 놀라서 죽어버렸나? 왜 죽었어? 경기를 일으키면서 죽어버린 거야? 그 충격파에 의해서? 얘가 충돌을 하니까 막 먼지가 사방으로 올라온 거야. 그래서 이 먼지가 대기를 덮어버렸어. 대기를 덮어버리니까 햇빛이 차단되지? 광합성을 잘 못하니까 식물이 죽고, 식물이 죽으니까 초식동물 죽고, 초식동물 죽으니까 동물도, 또 육식동물도 죽고. 특히 공룡 같은 건 등치가 굉장히 크잖아. 그렇게 등치가 컸던 이유는 먹을 게 많았거든. 왜? 날씨가 온화했으니까. 그러니까 막 그 생물체들이 많이 번성했으니까 먹이가 많으니까 이 등치를 굉장히 키울 수 있었다고. 근데 갑자기 먹이가 사라지니까 생존이 어려워진 거지. 특히나 공룡은 등치에 비해서 머리가 작잖아. 머리가 나쁘다는 이야기야. 머리가 작은 사람은 머리가 나빠?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머리는 작지만 내 용량이 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머리의 크기에 비해서 등치가 너무 커. 그러니까 그 등치를 생존시킬 만큼의 적응 능력이 떨어지는 거야. 뇌가 작다는 이야기는. 적응 능력이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죽은 거야. 그리고 또 화산 폭발. 왜 화산 폭발이 많이 일어났을까? 소행성이 충돌을 하니까 지각에 자극을 가해. 불안정해지는 거야, 지각이. 그래서 불안정해지다 보니까 자꾸 화산 폭발 같은 게 일어나서 역시 대기를 뒤덮어서 또 햇빛을 차단하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지. 자, 그림을 보면 공룡 많이 그려놨죠? 그리고 이런 거는 거시식물이야. 이런 거는 거시식물. 그래서 중생대는 거시식물이 많이 번성을 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파충류, 공룡 등 거시식물, 이건 다 알죠? 그 다음에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표준 화석이고, 거시식물 하면은 얘는 씨앗으로 번성을 하게 되면 종자식물이라 그랬지? 종자식물의 특징? 그 전에 양치식물은 고사리 같은 데는 포자로 번식했어. 포자는 물렁물렁해. 건조한 기후에서 말라버린다 그랬어. 그리고 그 양치식물은 습한 지역에 살지 건조한 지역에서 잘 못 살아. 그런데 딱딱한 씨앗으로 만약에 대를 이어간다 그러면 씨앗은 겉껍질이 딱딱하기 때문에 내부가 안 말라. 건조한 기후에서도. 씨앗이 그리고 또 추운 날씨에도 얼지 않고 버틸 수 있다고. 그래서 건조한 기후 환경에도 배아가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씨앗에 갇혀서. 이 종자식물이라는 건 결국 건조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진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씨앗에 배아를 딱 보호를 하게 되면 씨 껍질, 까딱한 껍질에 그러면 건조한 기후나 추운 환경에서도 얼거나 마르지 않고 잘 생존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얘들이 또 출현했다 그랬네. 얘들은 언제 번성한 거야? 신생대 때 번성했던 식물, 동물들이야. 뭐 출현은 언제 해야 되겠어? 신생대 때 번성해야 되니까 출현은 중생대 때 해야 되겠지? 크게 어렵지 않죠?
자, 확인학습으로 풀면서 내용을 암기하자고. 자, 확인학습 1번. 선 캄브리아대 광합성하는 남세균이 여러 기업으로 쌓여서 된 화석 쓰면서 암기하세요. 뭡니까? 스트로마톨라이트. 스트가 빠졌네. 스트로마톨라이트. 그래.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화석 역시 스트로마톨라이트. 3번 고생물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는 선캄브리아대는 개체수가 적었지만 고생대로 오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이때부터 지질시대의 명칭을 고생대라고 명명을 했다. 4번 고생대 말 바다 생물이 대멸종을 하게 된 원인 뭐? 판기아가 형성되면서 판기아 형성이죠. 해안선이 사라져버렸죠. 해안가가 사라져버렸어. 중생대 5번 중생대 말의 공룡이 멸종하게 된 원인으로 가장 유력한 거 소행성의 충돌. 혹은 운석 충돌이라고 해도 돼. 6번 고생대에 출현한 최초의 척추동물. 척추라는 거 뼈를 말하는 거야. 내부에 있는 뼈. 이걸 내골격이라 그래. 외부의 겉껍질이 딱딱한 갑각류는 외골격이라고 하고. 뼈가 생기면 좋다고 그랬지? 왜? 등치를 크게 만들 수 있어. 강한 힘을 가할 수 있어. 몸 구조를 복잡하고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 그게 뭐야? 최초의 척추동물은 어류. 어류 중에 뭐? 갑주어 말하는 거죠. 갑주어가 탄생을 했지. 7번 거시식물이 가장 번성한 지질시대는 언제다? 자, 고생대 말에 고생대 초기에는 해조류, 그 다음에 말에는 양치식물, 중생대로 오면 거시, 신생대는 속시. 중생대네. 그럼 외워야 돼. 8번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석탄은 어느 지질시대? 고생대 말의 뭐? 말의 거대 쓰세요. 고생대 말의 거대한 양치식물이다 이렇게 쓰세요. 양치식물. 자, 넘겨서 그 다음에 이제 신생대 설명을 좀 하자고. 빙하기에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얕은 바다였던 것이 육지로 드러나서 여기가 아주 넓은 평원을 형성해 버렸어. 빙하기는 군데군데 많이 있었잖아. 다른 시대에도. 근데 특히 신생대 전기까지는 날씨가 온화했다 그랬어. 대체로. 신생대 말에는 본격적으로 날씨가 기온이 뚝 떨어졌어. 현재도 있잖아. 과거 지질시대에 비해서 현재의 기온도 낮은 편이야. 현재 기온도. 뭐 온난화 때문에 기온이 올라간다 그랬는데 그러는데 어쨌건 과거에보다는 추운 편이야. 신생대 전기까지는 온도가 많이 높아서 지금보다 한 10도, 5도에서 10도 정도 높았거든. 그러다가 뚝 떨어졌어. 신생대 후기 되니까. 네? 어쨌건 온도가 낮아졌다는 이야기는 바다에 물이 뭘로 존재한다? 빙하로 존재하겠지. 지구상에 가장 물이 많이 포함된 영역이 어디냐면 바다야, 해수야. 그 다음이 빙하야. 빙하도 상당히 양이 많거든. 그래서 해수면이 낮아진다는 이야기는 빙하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빙하의 크기가 증가하니까 물로 존재해야 될 게 얼음으로 존재하는 거지. 그러면 해수면이 이렇게 낮아진다. 해수 양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얕은 바다였던 것이 육지로 드러나게 됐어. 특히 대륙붕 있잖아, 현재. 우리나라 남해나 황해는 대륙붕이잖아. 이 대륙붕은 빙하기 때 다 육지였어. 그래서 옛날에, 나 이야기 안 했나?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육지로 연결이 돼 있었어. 남해가 대륙붕이잖아. 빙하기 때는 연결돼 있었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거야. 육지로 연결돼가지고. 우리나라 민족의 시조는 몽골이야, 몽골. 몽골 사람들은 우리나라하고 생김새도 비슷하지. 안 가봤어, 몽골? 우리나라하고 생김새도 비슷하고 언어도 비슷한 용어가 많아.
몽골에서 이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와서 한반도 거쳐가지고 일본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조상이야, 우리나라가. 자꾸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시비 걸고 그러는데 우리나라한테 큰절해야 돼. 조상을 잘 모셔야지. 그래서 넓은 초원이 형성이 됐대. 어? 자, 화폐석, 그 다음에 메머드, 신생대의 표준 화석 외워야 되겠죠? 플랑크톤의 일종입니다. 그냥 바다에 사는 화폐처럼 동글동글하게 생겼지. 그렇게 알아두고 속시식물이 번성을 했고 말기에는 인류의 조상이 출현했다. 인류의 조상은 한 200만 년 영장류가 진화를 해서 이제 인류로 인간으로 뭐 호모 사피엔스, 호모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이런 이제 영장류가 생기죠. 자, 특히 있잖아. 포유류는 동물이 진화한 가장 마지막 단계이면서 가장 생존 능력이 뛰어나. 어떤 생존 능력이? 털로 덮여 있거든. 그래서 신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 추운 지방에서도 서식이 가능하지. 공룡, 양서류 이런 거 털이 없지. 추운 데서 살기 힘들어. 이런 생물체는. 그리고 내가 또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포유류라는 말 뜻이 뭐야? 젖 위에다가 먹일 포자야. 젖을 먹여서 자손을 키워. 얼마나 좋아. 이제 양서류나 파충류나 조류는 어때? 알로 낳고 그냥 끝이잖아. 알 깨어나면 네가 알도 이제 알로 나면은 알은 또 유실되기도 쉽고. 근데 포유류는 태생이거든. 모체의 태반 안에 모체 안에 딱 보호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자손이 생존할 확률이 그만큼 많은 거지. 또 난생, 알로 낳는 거는 깨어나면 그냥 먹이 갖다 입에 넣어주잖아. 그거 어떻게 소화시켜? 소화시키기 힘들잖아. 근데 포유류는 어미가 다 먹어서 소화를 시켜서 젖의 형태로 새끼한테 준단 말이야. 소화되기가 아주 좋지. 그리고 어미가 딱 그 옆에 딱 끼고 다니면서 성장할 때까지 다 키워주잖아. 여러분들 부모님이 다 키워지잖아. 이거는 본성이야. 포유류 본성. 본성은 자손을 어떻게 해서든지 생존할 수 있도록 혹은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옆에서 다 뒷받침을 해주지. 이거는 본능이야, 본능. 이게 포유류의 아주 강한 강점이란 말이야. 체온 일정이 유지하고 그 다음에 자손을 아주 훌륭하게 잘 키울 수 있는 성숙한 개체가 될 때까지 이러한 생물 체계를 가지고 있던 거지. 자, 이거 뭡니까? 초원이지. 그리고 다 포유류지 이런 걸. 포유류가 아주 많이 번성을 했고 초원이 아주 넓어졌어. 그치? 자, 그 다음 거. 이제 요 생물체의 진화 과정은 이제 어느 정도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생물의 대멸종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 생물종의 과의 수. 과라는 거는 이제 종속, 과목, 강문계에서 생물의 분류 단계를 뜻하는 거야. 과 또는 종이라고 해도 괜찮아. 생물의 종의 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했어. 이렇게. 대체로 현재까지 가면서 계속 종의 수는 많아지고 있지? 다양해지고 있는 거야. 진화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 중간중간에 갑자기 푹 줄어들 때 있어요. 이거. 이때 대멸종이야. 대멸종이 일어나는 원인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기후의 급격한 변화. 날씨가 추워지면 아무래도 생물체가 살기 힘들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빙하기하고도 관련이 있어. 근데 빙하기하고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멸종이 있었던 게 있지. 아까 이야기했던 운석의 충돌이나 혹은 판기화 형성 이런 거는 빙하기하고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거든. 자, 어쨌건 지구상의 대멸종은 몇 번 암기하고 있어야 돼. 지구상의 대멸종은 5번. 1, 2, 3, 4, 5 이렇게 써놨지? 5번의 대멸종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멸종 2가지. 3번 항목이라고 표기된 거예요. 이거. 3번째, 그 다음에 5번째. 언젠가 봐봐. 요때가. 딱 보면 고생대에서 중생대 그 사이지. 고생대 말이겠지. 고생대 말에 뭐 판기화 형성하고 관계 있지. 이거는 판기화 형성하고 관계 있는 해양생물의 대멸종이라. 그래서 이때 가장 많이 줄었어. 종의 수가, 과의 수가. 그래서 이거 최대의 멸종, 최대의 멸종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5번째 멸종 한번 봐봐. 여기가 딱 어디하고 또 딱 시대가 겹쳐? 중생대하고 신생대 사이지. 그러면 중생대 말이겠지? 중생대 말에 뭐야? 운석의 충돌. 이거는 소행성 혹은 운석의 충돌. 그래서 이것만 외우면 돼. 5번의 대멸종이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건 3번째, 5번째다. 고생대말, 중생대말 각각 어떤 원인에 의해서 멸종이 일어났는지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가장 큰 멸종은 판기아 형성하고 관련이 있다. 지구 최대 멸종이다. 자, 그 다음에 확인학습으로 갑니다. 밑에 포유류와 속시식물이 가장 번성한 지질시대는 언제냐 그랬네. 언제? 신생대. 고생대는 양치식물, 양서류, 앞에는 어류, 양서류, 양치식물. 그 다음에 중생대는 파충류, 거시식물. 신생대는 포유류, 속시식물. 암기해야 되거든. 2번 고생물이 가장 큰 규모로 멸종하게 된 시기는 언제냐 그랬는데 언제? 고생대 말. 고생대 말의 판기아 형성기. 있죠? 아까 설명이 조금 빠진 부분이 있네. 잠깐 보자고. 여기서. 자, 멸종 그러면은 생명체가 갑자기 사라지니까 굉장히 암울한 느낌을 주지만, 근데 멸종한 다음에 환경이 바뀌게 되면 이 환경에 새롭게 적응하는 종이 다시 나타나. 그러면서 종의 수가 늘어나. 근데 그 전보다 결국 더 늘어나 버리게 돼. 이렇게. 그래서 대멸종은 기존의 생물이 멸종하고 새로운 생물이 나타나면서 종이 더 다양하게 진화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야. 나쁜 것만은 아니지. 많이 죽지만 또 그만큼 또 다양한 생물의 종이 또 다시 많이 태어난다. 이런 거지. 뭐 그거야. 자, 2번으로 갈게요. 다음 페이지에. 자, 그림이 딱 보면 어느 시대인지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 요거 해파리 눈에 보이네. 요거 해파리.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 그랬지? 에디아카라 동물군. 그 다음에 요거는 해조류. 뭐야, 이거? 선캄브리아대. 선캄브리아. 아대의 상상도입니다. 요거는 중생대죠. 딱 보면 공룡이 보이죠? 요거는 언제야? 요거 뭘까? 뭐 이상한 도마뱀도 아니고, 뭐 개구리도 아니고, 악어도 아니고, 희한하게 생겼네? 그림을 어떻게 그려놨어, 지금? 딱 중간에 걸쳐놨잖아. 물하고 육지에. 딱 걸쳐놨지? 이거 그림 나와도 애들이 왜 이렇게 그렸는지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해. 이거 뭐라는 뜻이야? 육지와 물에 딱 중간에 걸쳐 있어. 양서류야, 양서류. 양서류. 요거는 벌레지. 물속에 사는 벌레. 삼엽충이죠? 그러니까 이거 언제야? 고생되겠지, 이거는. 고생대. 기억. 가시대 스트로마톨라이트가 형성된 적이 있다. 선캄브리아대의 남세균의 화석들. 선캄브리아대 맞죠? 니은 나 시기 말에 판기아가 형성됐다. 나가 아니지? 고생대 말이지? 그러면 다라고 해야지. 다. 고생대 말에 판기아 형성. 지금 다 시기는 오존층이 형성되기 전이다. 전이라면 얘가 올라올 수 없지. 고생대 중기 정도의 오존층이 형성이 됐는데 양서류는 언제 서식한 거야? 고생대 말에 서식한 거야. 그리고 육지로 올라왔으니까 오존층이 형성된 후다라고 봐야 돼. 그럼 얘가 올라오겠어? 따갑고 힘든데 올라오면 얼마 못 살고 죽는데 물속에 가만히 있지. 그 다음에 4번으로 갈게요. 다음은 지질시대 생물에 대한 설명이다. 자, 오래된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해봐라 그랬다. 가는 어느 시대인가 보자. 파충류와 거시식물? 중생대네, 이거. 말기의 가장 큰 규모 대멸종, 고생대 말이지? 고생대. 초원이 넓게 발달했고, 인류의 조상이 출현했다. 신생대. 남세균이 등장했다.
얘들이 광합성하면서 산소 농도가 증가했다. 선캄브리아다 이렇게 되네. 순서대로 하면 요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서대로. 자, 머릿속에 내용 다 정리되죠? 그 다음에 7번. 그림은 지질시대를 선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분해서 상대적 길이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 그냥. 그럼 가장 긴 것부터 해야지. 자, 과거에서 현재로 올수록 시대는 점점점 짧아졌어. 가장 긴 시대가 언제냐면 선캄브리아대. 자, 고생대 시작이 언제라고? 암기해야 돼. 선캄브리아대에서 고생대, 고생대에서 중생대, 중생대에서 신생대, 요 사이 경계 숫자 외워야 돼. 얼마? 5억 4천만 년, 5.4억 년 전. 그 다음에 고생대와 중생대 사이, 요거 얼마? 2억 4천만 년, 억년. 중생대와 신생대 사이, 여기는 0.66억 년. 억년. 이렇게 됩니다. 자, 숫자 외워. 5.4, 2.4, 0.66. 고생대 시작, 중생대 시작, 신생대 시작. 그러니까 선캄브리아의 길이가 굉장히 길지. 지구 나이가 45억 년이니까 거의 한 30억 년 이상이 됐다고. 그러니까 A는 선캄브리아대, 그 다음에 고생대는 한 3억 년 정도 되죠. 그 다음 긴 거, 얘가 고생대, 그 다음에 중생대는 한 1억 한 8천만 년? 이 정도 되네. 1억 8천만 년. 여기 중생대, 신생대 가장 짧지. 그래서 B가 신생대. 이렇게 되네. 순서 없이 나타냈다 그랬어. 기억, A시대에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출현을 했다. A시대에 그랬네. 남세균 말하는 거죠? 남세균이다. 그 다음에 니은 B시대에 최초 인류가 출현했다. 요거는 신생대지? 신생대 맞나? 요것도 맞나? 맞네.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다. C시대, 중생대. 아까 그랬잖아. 중생대는 가장 온화한 시대였고 빙하기도 없었던 시대였다. 다만 운석이 갑작스럽게 충돌을 해서 깜짝 놀라서 다 죽어버렸다. C는 중생대인데 빙하기가 없었다라고 해야 됩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리얼 D시대에 판기아가 분리되기 시작했다. 자, 판기아가 형성된 거는 고생대 말이야. 고생대 말에서 중생대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 판기아가 다시 분리되는 거야. 언제부터? 중생대 초기부터 분리가 되지. 그래서 언제? D가 맞아? 아니지. C, 중생대부터 판기아가 분리됐다라고 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12번 자, 1번 A시대는 신생대다 그랬는데 아까 그 숫자 있죠? 뭐 요건 조금 숫자가 다르네. 이건 2.5로 봤네. 뭐 2.4 해도 되고 2.5 해도 되고 그래. 고생대 시작, 중생대 시작, 신생대 시작. 그럼 여기는 고생대, 여기는 중생대, 여기는 신생대 이렇게 되겠네. 틀렸죠? B시대 말기에 가장 큰 규모의 멸종이 있었다 그랬는데 B시기 말기가 아니라 고생대 말기니까 A시기 말기라고 해야 돼. 그 다음에 3번 B시대 말기에 대멸종. 여기 대멸종은 뭐 운석의 충돌이라 그랬지? 중생대니까 운석의 충돌. 4번 C시대의 생물 종이 가장 다양해졌다. 생물의 종은 계속 갈수록 점점점 많아져. 네? 맞죠 이거? 그 다음에 5번 지질시대 동안 대멸종은 몇 번? 2번이 아니라 5번. 총 5번.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하고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 네? 나머지는 뭐 멸종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 돼. 가장 중요한 멸종은 여기에
그다음에 여기 멸종이 가장 중요하다. 답 찾아보세요. 다음에 13번까지 안 푼 문제는 한 5분 시간 남았으니까 쭉 풀어보세요.